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환우님들, 특히나 집중치료를 요하는 3기에서 4기 환우님들의 경우 식단 관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지내실 것 같아요. 기초 체력과 또 면역을 다지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 평상시에 골고루 잘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좀 다잡고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은 아쉽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1급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는 햄 소세지와 같이 고기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들도 그렇고요. 튀긴 음식들, GMO 식품들, 혹은 라면,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계시죠? 이에 더해서 달콤한 유혹을 하는 설탕도 피해야 하는 음식에 속합니다. 설탕이 안 좋다는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당뇨를 가지고 있다가 고혈당과 인슐린 분비의 이상으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반대로 암이 발병하고 나서 당뇨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인자를 분비합니다. 그럼 이 분비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곳곳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내 인슐린 수치를 낮춰서 암의 성장과 증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하얗게 표백된 이 설탕과 같은 단순당은요,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암 환우님들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큼이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 혈당 피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설탕을 먹게 되면 암이 자랄 수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표백된 하얀 설탕 안 좋은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드시진 않아요. 그런데 단맛은 끊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설탕 대체제를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단맛을 얼마나 좋아하나 봤더니 이 소금 대체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같은 설탕 대체제는 참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아마도 표지에 쓰여 있는 무설탕 혹은 0칼로리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탕 대체제의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입니다. 저희 남편은 일반 콜라, 일반 사이다는 먹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 제로 콜라 사이다는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파탐은 이 제로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대체적으로 낮아서 체중을 좀 줄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프랑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면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설탕 대신 먹는 건 괜찮을진 몰라도 안심하고 먹기엔 분명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로 칼로리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과복용하시면 오히려 단맛 중독에 빠져서 여러 대사작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주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인 흰색을 띠는 이 백설탕 피하기 위해서 흑설탕을 고르는 분들도 계시죠. 흑설탕은 백설탕을 가열을 해서 거기에 캐러멜이나 당미를 첨가한 제품인데요. 백설탕에 색을 입힌 것 이외에 건강상의 이점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단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대체당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찾으시는 대체당으로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천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스테비아는 하천이나 습지대 주변에 자라는 풀을 말하는데요. 이 풀은 설탕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그대로 먹으면 너무 달다 못해서 이 단맛이 강해서 쓰기까지 한데요.
식물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특정한 색을 내거나 향기를 내는데 스테비아도 이 항산화 대표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섭취에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요즘 식사에 이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치유 중인 아마누님들의 식단에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인지는 따져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비아 식물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 자연 상태의 스테비아 잎을 여러 과정을 통해 먹기 좋게 가루로 만들어낸 상품이잖아요. 스테비아 잎은 그냥 먹으면 너무 달아서 쓴맛도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단맛을 내는 배당체인 스테비오사이드만 잎에서 쏙 추출을 하기 위해서 화학 용매를 사용을 하거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어떠한 감미료와 합성하거나 같은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스테비아 설탕은 일반 백설탕에 비해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정제 과정들이 치유 중에 계신 분들의 식단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도 괜찮을지는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 스테비아와 연관된 연구 결과에서 간질환, 또 심장질환, 호르몬 조절 약물 투약을 받고 있거나 스테로이드나 혹은 암치료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테비아 부작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우님들의 경우 장이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스테비아가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통과 또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섭취에 분명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칼로리가 제로라고 해도 정제 과정을 거친 음식을 드시라고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 물론 아스파탐이나 사카린보다는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나 비정제 원당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이 되긴 하지만 스테비아 설탕의 경우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과 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첨가물을 좀 따져보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작용도 함께 언급되는 만큼 무분별한 사용은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비아 자체도 이 사용 목적이 건강의 개선을 위한 목적보다는 단맛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탕 대체제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 FDA에서 이 스테비아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하루 체중 1kg당 4mg이라고 했는데요. 체중이 50kg면 200mg 정도 섭취해도 된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양도 놓고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환우님들의 식단은 정제를 거치지 않는 자연 상태의 것이 가장 좋고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는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요리하실 때에도 양파나 양배추에 열을 가하면 단맛을 내는 이 성분이 극대화되잖아요. 이런 채소 속에는 또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더욱 좋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당이 필요할 때는 과하지 않는 양으로 과일 한 조각 드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엔 감미료를 사용한다면 설탕 A보단 대체제인 비대안이 조금 더 낫다라는 뜻이지 비를 맘 놓고 사용하세요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치유 중에서 먹는 즐거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중 치료를 하셔야 하는 이 시기에는 조금만 더 따져보면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그 즐거움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으로 오늘도 좋은 컨디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